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있는 쪽과 자금이 필요한 쪽을 연결해주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림에서 왼쪽은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쪽, 오른쪽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쪽입니다. 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중개회사들은 자금을 직접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을 돕습니다. 이 회사들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보험회사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은 자금이 있는 쪽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쪽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연기금은 자주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연기금은 연금과 기금을 합친 말로 연금제도에 의해 모아진 자금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 보험기금, 사학기금을 4대 연기금으로 부릅니다. 이 세 종류의 다른 기관들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자금이 있는 쪽의 저금을 받아서 필요한 쪽에 대출을 해줍니다. 보험회사와 연기금은 개인과 회사로부터 저축성 돈을 받아 금융자산이나 다른 자산들에 투자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서비스는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요. 자산운용사는 개인이나 회사뿐만 아니라 때로는 보험회사, 연기금 등의 자금도 운용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투자 상품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적은 돈들을 모아 하나로 크게 운용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금이 있어야 하는 요건을 갖춘 등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각각의 투자자들이 따로 투자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펀드로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다양화를 쉽게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운용하지만 투자금이 큰 투자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들은 공짜가 아니겠죠. 자산운용사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운용수수료와 성과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용수수료는 대체로 전체 투자금의 몇 % 하는 식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 원의 투자금을 맡겼고 운용수수료가 2%라면 투자자는 자산운용사에 20만 원의 운용수수료를 냅니다. 성과수수료는 성과의 몇 % 하는 식으로 부과됩니다. 1,0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한 성과가 20%였고 성과 수수료가 10%라면 수익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을 성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가 손실을 낸다면 이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성과 수수료는 내지 않지만 여전히 운용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만약 5%의 손실을 내었다면 운용 수수료 2%를 포함해서 도합 7%의 손실을 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포트폴리오 매니저 또는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이 전략을 포트폴리오에 적용시키고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하는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펀드의 성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때로는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스타 매니저를 보기도 할 겁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런 펀드에 투자할 때는 증권회사나 은행의 투자 계정을 통해 가입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직군이자 비즈니스 중 하나는
프라이빗 뱅커, 즉 PB입니다. 프라이빗 뱅커는 부자들의 재테크 관리자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많은 자산가들과 전문직 고소득자 등 여윳돈이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 시 위험을 조절하고 높은 수익률을 얻도록 도와주는 직업인데, 증권회사 등의 투자은행 그리고 일반 은행에서도 비교적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시스템에는 정부와 중앙은행도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 왔습니다.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주로 금리 결정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금리, 즉 이자율은 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자율은 높아지고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자율은 낮아지죠. 이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돈을 빌릴 때 드는 비용을 조절해 경제 전반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공장을 짓는 등 실물 경제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돈을 빌려서 한 투자 대비 이익이 줄어들죠.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 하는 투자를 멈추게 되고, 이는 중앙은행이 경제나 금융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져옵니다.